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주식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노란톡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TV, 송하나 김본, 한밤 주잘백을 치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간단하게 찍기만 하신다면 링크 타고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또 너튜브 노란톡을 통해서 주식과 파생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TV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과 파생 상품, 교육 VO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또 어제 방송을 하고 오늘 또 뵙는데요. 시장 지금 상황 좀 어떨까요? 네, 자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4월 32일 현재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3시 10분입니다. 장 종료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한때 코스닥은 마이너스 1%까지 밀어붙였어요. 근데 다행히 약간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기관이 4천억을 지금 막 때려 팔고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지금 금융투자가 3천억 넘게 팔고 있는데 지금 이 수급 자체 금융투자는 이제 조만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금융투자가 언제 바뀌느냐? 저는 공매도 재개되면 시장 바뀐다 보고 있거든요. 공매도 재개되면 시장이 좀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는 이 부분도 공매도가 재개되는 순간 외국인이 좀 이따 설명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선물 매도만 가지고 지금 해지를 하고 있는 외국인 차익 거래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게 현물 가지고도 매도를 해서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순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순매수가 나오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나오면 외국인이 매수로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매도가 상당히 좀 괜찮은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지수가 이렇게 버티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실적 모멘텀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즌이 곧 오기 때문에 5월 되면 5월 첫 번째 주까지는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 그 뒤는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코스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증시 자체가 조금 이슈가 좀 부재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역시 5월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역시 그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노란톡 메신저 상에서는 현재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약 한 50에서 55%밖에 없어요. 50에서 55%밖에 없고 현금 비중이 40% 넘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락 시에 수익 날 수 있는 방법들 ETF나 ETN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수익은 계속 낼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를 정리하는 일요일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강했던 테마나 업종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번 주 뭐 조선주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뒤쪽 부분에 저희가 조선주 도대체 얼마큼 날린지 그럼 조선주하고 연관되는 관련된 종목들은 뭔지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탑픽은 뭔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화장품, 의류 이쪽이 의외로 강합니다. 그래서 왜 강한지랑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와 모멘텀을 받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란통 메신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노란통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라는 거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노란통 메신저 참가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요. 한밤주제배 검색하시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노란통 메신저 오늘 올라온 주요 질문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서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 재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처음 얘기 나온 게 이제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뭐 21선 이탈했는데 기간 수급은 계속 들어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네. 최근에 시장이 밀리면서 수급이 약간 바뀔 듯 말 듯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간 수급은 들어온 종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신 거를 좀 올려주셨는데 상담을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 수급은 아직 어제 일자로는 외국인 기간 수급은 살아 있는 건 맞아요.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좋다가 한번 외국인이 한번 지금 팔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도 한 번씩 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관이 더 팔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현재 21선 완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원칙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올라올 때 어떤 이평선 타고 올라왔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21 이평선을 쭉 타고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21 이평선 완전히 이탈한 오늘 사실상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다음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올라오는 구간은 어느 정도 여기서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반드시 이평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조선주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2021님께서 현대위포조선 전문가 추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언제 조정할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질문한 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혹시 지주사냐? 이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이제 조금 더 쉬웠는데 우리나라 조선사가 크게 빅3가 있었어요. 빅3가 뭐냐면 원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이 지주사로 바뀌고 사업회사 분할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사업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따로 있는데 이제 이제 그 부분을 잘 캐치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현대삼호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국조선해양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사업회사인데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한국조선해양은 네. 당연히 선박을 제조를 합니다. 선박을 제조하고 현대이포조선하고 현대삼호중공업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있는 그런 선박 종류가 달라요. 다 선박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선박 종류별로 좀 구분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 좀 많이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 어벤져스에서 그 박승희 TV 수익 어벤져스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하나기술이 좀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22선 완전 이탈한 상황인데 이게 완전 이탈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게 오늘 걸쳤어요. 오늘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월요일까지 무조건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제가 손절가 66,000원을 깨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66,000원 일시적으로 한번 이탈을 했는데 66,000원 완전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유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기술 일단 월요일 흐름까지 일단 보고 네. 거기서 또 추가 이탈한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손절하는 게 맞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원래 근데 사업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당장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어떤 우려는 좀 있냐. 성장주들이 분명히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밸류가 좋은 종목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고평가 논란이 좀 덜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갈 가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미래 실적 전망이 워낙 좋아서 지금 주가가 미리 다 올라왔던 종목들은 분명히 공매도 재개되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기술이랑 이 기업 자체가 뭐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좀 재료도 좋고 성장수도 뛰어나지만 일시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손절가는 그대로 지금 66,000원을 유지하고요. 종가상 66,000원 이탈하면 손절을 유지하고요. 추가적으로 월요일날 손절가나 목표가를 좀 다시 수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통 메신저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 종목입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고 지금 계속 끝없이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있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당장 가시적으로 눈앞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종목은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공매도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공매도한 쪽에서 손실이 엄청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차라리 보는 게 좋다. 네.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 어떤 종목들 컨택트 종목들과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내용 끝까지 보시고 내용이랑 종목들 다 보시려면 노란통 메신저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한밤유저백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저 사진을 딱 찍어서 들어오시면 제가 내용 싹 다 정리해서 지금 올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토요일 방송에서는 해외 선물 대회도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파이프님께서 또 수익 인증을 또 하나 올려주셨네요. 네. 이분이 어제 방송에서는 수익금이 한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항생으로 1,000만 원 손익이 났다고 인증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네, 1,000만 원 수익이 난 거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저는 이 1,000만 원 사진도 중요한데요. 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를 직접 같이 이제 진행을 같이 하다 보면은 네. 주식에서 이제 손실 났을 경우 커버가 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주식의 전체 자산의 한 70~80%, 60~70% 이상은 항상 주식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나머지 자금으로 하셔야지 이게 수익이 엄청 많이 난다고 이쪽에다가 엄청나게 막 금액을 집중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수익이 1,000만 원 이렇게 급격하게 나잖아요. 네. 손실도 그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금액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익 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중을 많이 늘리시면 절대 안 되고 투자하시는 범위 비중은 항상 고정시켜 놓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 좀 네.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란통 메신저 주요 내용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시황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황 이슈입니다. 갈수록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유지로 3주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따른 관련주들도 등락이 심했는데 전반적으로 코로나 모니터링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신규 확진자 1위는 신규 확진자 최근 1위는 이제 인도로 바뀌었죠. 네. 전체 누적 확진자는 아직도 미국이 독보적인 1위입니다. 네, 독보적으로 미국이 1위인데 이 상태로 갔다가는 인도가 조만간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예, 바뀔 것 같긴 한데 지금 차이를 보시면 신규 확진자입니다.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인도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뚫기 직전 지금 미국 전체 고점 나왔을 때를 뚫기 직전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확진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확 줄었어요. 확 줄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래도 통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독일이랑 일부 국가들은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아주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요 강연국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지금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 네. 미국이 3,100만. 인도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추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일 신규 확진자가 인도가 지금 36만 명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36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좋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이제 남아돕니다. 남아돈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현재 42.4%입니다. 아직 접종률이 뭐 5, 60%, 70%까지 가야 이게 완전히 백신
상태고 그러면은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뭐냐? 신규 이제 이번에 이제 백신이 남아도는 이유는 뭐냐? 지금 미국에서 백신을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맞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맞았다가 잘못될까 봐. 무섭죠. 그래서 지금 백신이 지금 남아돕니다. 이 백신 남아도니까 이제서야 처음에는 백신 절대 못 주겠다고 하던 네. 미국, 영국 각국의 선진국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이 착한 나라인 것처럼 인도한테 지금 백신을 많이 선물로 주고 있어요. 네. 걸리지 마라 이러면서. 사실 남아 돌아서 주는 거예요. 남아 돌아서 주는 건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접종 확률이고요. 그 다음 현재 지금 미국하고 영국 위에 원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현재 스페인, 독일, EU 지금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낮죠. 자, 그리고 신규 백신 접종자 추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은 이미 이제 50% 근처에 오면서 꺾였고요. 미국도 더 이상 미국 꺾였고 영국도 더 이상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는 현재 계속 상승 추세에서 살짝 꺾이는 상태고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자 추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를 조금씩 그래도 견뎌내서 이겨내고 있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투자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코로나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드렸던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가 상승률 봤을 때는요. 자, ST팜 완전 대장주였어요. 네. 거의 대장주고 mRNA 백신 관련주. mRNA 백신이 뭡니까? mRNA로 기전을 통해서 만든 백신인데 이게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 이걸로 만들었는데 그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거 위탁 생산하기 위해서 ST팜이 거의 유력했어요. 근데 ST팜 주가가 올라갔다 지금 내리 꽂고 있고요. 다시. 진 매트릭스. 그다음 대한과학도 마찬가지. 이건 콜드 체인으로 올라갔던 종목인데 밀렸죠. 자, 최근에 또 화이자 관련주로 해가지고 KPX 생명과학, 우리바이오가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고점은 거의 형성한 상태로 현재 이 종목들은 행보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차트 보실 건데. 자, 그 다음에 모더나 관련주. 자, 모더나 관련주들로 유명했던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나 파미셀 같은 경우 지금 이미 꺾였어요. 꺾인 상태고 모더나 관련주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이 거의 확정돼 있고 노바백스 위탁 생산까지도 확정돼 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밀린 상태입니다. 이 밀린 상태는 뭐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백신 CMO 중에는 거의 대장주로 처음에 인식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약한 내용이 노바백스 계약의 내용이 알고 보니까 1년 단위였더라. 단연 계약이 아니라. 그럼 실적은 올해 해서 끝나면 다음 연도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네. 이제. 자, 반면에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휴원스 글로벌이 아직도 현재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 인도가 긴급 승인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바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 백신이 의외로 성능이 좋다더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ST팜을 한번 볼게요. 자, ST팜인데 현재 지금 지난주가 거의 고점을 찍었고 이번 주가 고점 찍었고요. 26일날 거의 고점을 찍은 상태고 27일날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ST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ST팜을 추가적으로 지금 아예 접근 안 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ST팜이 21평선에 지지받고 버티면 ST팜은 신규 매수해야 된다. 다시 재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유력한 CMO거든요. 네. 왜냐하면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한 장비를 이미 구입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상 NA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NA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가 현재 저는 21이평선을 좀 지지받으면 저는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오늘 안 밀렸거든요. 오늘 여기서 오늘 밑으로 뚫고 안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지지받는 거 좀 확인하고 재접근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파미셀 제가 가장 괜찮다고 봤던 게 파미셀이었어요. 파미셀이었는데 파미셀 모더나 관련주로는 파미셀을 봤는데 파미셀이 쭉 밀렸습니다. 쭉 밀렸는데 파미셀도 지금 22평선 거의 다 온 상태죠. 파미셀하고
파미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쉬웠습니다. 이게 갭이 이거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갭으로 올라선 자리 여기서 갭으로 떠서 올라온 자리잖아요. 갭으로 떠서 올라온 자리는 갭 여기 지지라인을 깨지면 갭을 다 메우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그냥 갭을 다 메우지 않습니까? 분명히. 네. 갭을 메우면 이 갭을 메웠던 이 갭된 자리 이 자리가 지지라인이 됩니다. 다시. 지지라인이 되니까 지금 현재가 지지라인 때 다시 온 거죠. 파미셀 같은 경우도 신규 접근은 다음 주에 분명히 타이밍이 나와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 사실은 저는 연관성이 많이 없다고 봐요. 네. 연관성이 많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접근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부각이 됐던 KPX 생명과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화이자 관련주라고 지금 지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에너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직 남아 있는데 KPX 생명과학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오늘 윗골이 달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접근은 좀 당분간 좀 보류하자. 왜냐하면 지금 가격 들어가기 좀 늦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KPX 생명과학이 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바이오는 오히려 그냥 접근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 차트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러시아 백신 관련주였던 휴온스 먼저 보겠습니다. 휴온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좀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현재까지도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너무 고점이다 생각합니다. 휴온스 같은 경우도 심지어 러시아 백신을 위탁 생산을 완전 확정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인도에서 대량 물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휴온스를 지금 바로 접근하기 좀 쉽지 않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나. 휴온스 글로벌도 마찬가지. 원래 휴온스 글로벌이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휴온스 글로벌은 상당히 탄력은 좋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잡는 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차라리 눌려있는 종목도 보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종목들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이제 백신 관련주들 한번 쭉 봤으니까 그럼 다른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택트 관련주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나왔어요. 네. 조정은 안 됐습니다. 현행 3주간 그대로 계속 유지해요.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다시 내려앉았죠. 내려앉았는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황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빨리 백신 접종률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언택트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하락세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린 게 언택트 관련주는 올라오면 그걸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야지 네. 언택트 관련주 올라온다 그래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내내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은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1000명대를 넘어서고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언택트 관련주 올라오면 매도입니다. 단 진단키트 관련주는 좀 다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휴마시스하고 바디메이드 같은 경우 자가진단키트 관련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진단 어떻게 하면 코로나 진단 어떻게 해요? 이게 입에다가 막 넣고 코에다 뭐 넣잖아요. 네. 자가진단인데 내가 내 코에다 이거 넣어요. 쉽지 않죠. 저는 반도 못 넣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저는 그 느낌이 아프다기보다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네. 이 느낌이. 이 느낌 제가 코로나 검사 한 3번 받아봤거든요. 네. 네. 뭐 확진자랑 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병원을 가야 돼서 병원 출입 때문에 대형 병원 출입 때문에 한 번 몇 번 받아왔어요. 네.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못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서울시에서 지금 자가진단 해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하고 검사 안 받아보셨나 봐 다들. 이거 어떻게 입수이 됩니까 이거를. 네. 저는 이거 사실상 별로 이렇게 신호서 많이 없다고 보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한 정말 생업이 걸려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영업시간 연장을 위해서 자가진단 키트라도 써서라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겠는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이 꿈은 즉 약간 꿈이다. 저는 양쪽 이거 어떻게 넣냐 이거예요. 저는 자 이 관련주 휴마시스 바디텍메도 있는데 일단 휴마시스 한번 볼게요. 자, 휴마시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거 지금 오늘 심지어 오늘 10% 밀리고 있는데 전 끝났다 네.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거 접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진단키트 관련 중에 물론 바디텍메드는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바디텍메드는.
근데 저는 휴마시스는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 절대 쉽지 않은 종목이다. 그래서 그냥 관심에 좀 지어주는 게 네. 예, 훨씬 낫지 않을까. 전 자가진단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가진단에서 내가 제대로 진단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병원을 가기에는 거부감이 좀 들어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네. 검사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아 저는 안 받아봤어요. 아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못 넣습니다. 네. 여기까지 넣어야 돼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네. 예. 저는 자가진단 의미 없다. 약간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컨텐츠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아모레퍼시픽하고 연우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탄력이 좋습니다. 탄력은 좋고 심지어 잘 안 밀려요. 잘 안 밀리기 때문에 저는 물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지금 급락했어요. 급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코스맥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과 연우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다. 주가 흐름이. 그리고 이 부분이 컨택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이슈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현재 지금 비행기 티켓 판매가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상태고 홍콩이랑 싱가포르는 지금 백신 여권 7월부터 진행하려고 세팅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뭐가 갑니까? 여행주죠. 여행주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백신 맞은 사람 받겠다잖아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행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가고 싶죠. 가고 싶죠. 네. 예. 벼르고 백신 있어요. 맞으면 갈 수 있대요. 네. 전 맞아요. 그거. 전 맞아요. 전 맞을 거예요, 차라리. 백신 부작용, 저는 백신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그러면 백신 맞고 막 마비된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백신 보세요. 전 국민이 4,5천만 명이 백신을 맞잖아요. 네. 마비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근데 백신을 맞아서 꼭 그게 연관성이 꼭 100%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래서 저는 백신을 맞고서라도 갑니다. 예, 저는. 만약에 백신 여권 나오면요, 저는 무조건 일본으로 갈 거예요. 예, 자,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정말 많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면세점 관련주 같이 보자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종가 나왔죠. 오늘 지수가 밀렸는데 먼저 참 좋은 여행 보겠습니다. 오늘 3% 올랐어요. 자, 오늘 3% 반등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여행 가고 싶어서 지금 막 벼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참 좋은 여행.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눌린 다음에 돌아 나왔어요. 참 좋은 여행은 다음 주 월요일 당장 접근할 수도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 간다 그럼 뭡니까? 노란풍선이죠. 장거리 여행. 자, 탄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쵸? 탄력이 훨씬 좋죠? 자, 장거리 여행으로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 바짝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많은 투자 비중을 권하진 않아요. 이건 1,5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래서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다가 뭐 비중 엄청나게 실으면 이러면 절대로 노란풍선 매도를 못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만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일부 소액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위에는 참 좋은 여행이나 그다음 저는 패키지 여행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사실 하나투어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투어 실제로 탄력도 별로 없죠. 자, 모두투어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 좋은 여행,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이나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 레드캡 투어가 엄청나게 튀었어요 지금. 오늘 9% 제일 급등했거든요. 상승률이 높네요. 네, 9% 급등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행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7월 되면 무조건 여행 갑니다 이제. 지금 이 상태면 7월이면 네. 거의 확정이에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자, 우리 여행 한두 번씩 여행 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자, 예약 대기 걸어놔요. 음. 예약해놓고 매도를 갈 거 예약 걸어놓고 그 사이에 백신 맞을 생각 할 겁니다. 네. 백신은 지금 당장 안 맞더라도. 지금 접수하시면 여러분 여행을 언제 가실 것 같으세요? 우르르 몰리면 빠르면 12월에나 가는 거예요. 네. 정말 운 좋으면 올해 내로 여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백신 맞을 생각하고 하겠죠. 네. 이제 그러면 여행사들 올해 12월 내년 초 내년 여름까지도 이미 예약이 꽉 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먼저 가는 겁니다 지금.
먼저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외국인 카지노 하는 파라다이스 지금 장사가 될까요? 지금은 안 여기는 되겠죠. 개점 휴업이에요, 완전히. 네. 외국인이 있어봐야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지금 카지노 오는 거예요. 신규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에 직장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카지노 가서 막 뭔가를 땡기거나 하지 않아요. 네. 예, 여행 온 분들이나 기분 내려고 땡기는 거지 장사가 되겠냐고요. 근데 반등 나오는 거 보십시오. 지금 파라다이스도 접근 가능해요. 네. 예,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파라다이스는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실적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아, 난 여행 관련주는 좀 그렇다. 네. 좀 지금 반등 나와서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현대백화점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백화점. 자, 우리가 지금 명품 매장에 줄을 엄청나게 서고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해외 못 가니까 해외여행 갈 비행기 값까지 다 아껴가지고 다 영끌해가지고 지금 명품 사고 있어요. 지금 좀 명품 사지 마시고 좀 그런 거 우리나라 브랜드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사실 참 좋은데 예, 꼭 사시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제휴돼 있는데 많이 사요. 네. 웬만한 한국도 지분이 있고 이런데 다 알아보면서 삽니다. 저는 일단 죄송해요. 저도 못 지키는데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근데 일단 현대백화점 같은 게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줄 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행이 재개가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살까요? 안 사겠죠. 다 면세점 가서 사겠죠. 근데 현대백화점이 면세점도 면세점도 해요. 하니까. 면세점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예, 자, 신세계는 그럼 신세계도 면세점을 합니다. 신세계 면세점 하는데 요즘 쓱닷컴이 또 오픈마켓에서 바꿨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사람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신세계도 더 갈 수 있다는 타이밍으로 현재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이라이트입니다. 거의 안 올랐던 종목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호텔신라입니다. 오늘 호텔신라 진짜 거의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호텔신라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 근데 이 중에 뭘 추천할 거냐? 그거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네. 검색하셔가지고 한발잡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 네. 귀찮으시면 QR코드 이렇게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종목들 중에 정말 공매도 영향도 적고 네.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아주 빠른 종목 같은 경우 하나를 다음 주에 공략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략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서 네. 지금 이쪽 섹터 안 가지고 있으면은 네. 소외됩니다. 이게 6, 7월까지 그냥 장 안 좋을 때 그냥 소외돼요. 그리고 제가 요거 부분 또 하나 또 얘기 드리자면 우리만 좋을까요? 우리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휠라홀딩스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있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집에 계속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옷을 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은 찌거든요. 네. 살 쪄가지고 지금 옷 다시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옷 다시 다 사야 돼서 코로나 이후에 옷을 입고 다녀야 되지. 지금 옷을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코로나라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굳이 옷을 살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옷을 이제 좀 사야 되나? 살쪄가지고 옷, 안 그래도 지금 옷도 안 맞는데 근데 그렇게 안 쪄 보이세요? 점점 찌고 있어요. 지금 와이시츠가 점점 안 맞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바지도 안 맞고 있고 점점 다시 다 사야 될 것 같은 옷값만 한 1,000만 원 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돌아 나오고 있는 우리만 그러겠냐는 거죠. 미국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 법인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휠라홀딩스. 지금 제가 알기로 휠라홀딩스 미국 주재원을 파견을 못 하고 있다가 실적이 별로 안 나와서 굳이 파견할 필요가 많이 없어가지고 주재원도 많이 파견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 올해 여름에 다 우르르 파견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실적 보고 확인하고 지금 미국에 집중해야 되니까 파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힐러홀딩스도 분명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무료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란톡 메신저 입장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야기 이어서 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노란통 메신저 여러분들의 어려운 종목 상담이 있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 방송은 밤에 진행이 되지만 평일에도 실시간 리딩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간단하게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최근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떤 점이 바뀌고 또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매도가 재개된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공매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노란통 메신저 한밤주제백 오픈 채팅방 한밤주제백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거 빠르게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한 거를 노란통 메신저에 추가로 또 올려드릴게요. 공매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지수가 차라리 좀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네, 그나마 좀 낫다. 그 공매도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 상관없이 그냥 펀더멘탈로 아마 코스피는 갈 겁니다. 그냥 코스닥은 지금 펀더멘탈로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도 순매수가 안 들어와요. 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이 순매수 유입이 들어온 증시가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2020년에 5월 18일 날 공매도 재개했거든요. 네. 공매도 중단했다가 3월에 공매도 중단했다가 5월 18일 날 재개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어요. 네. 자, 그리고 대만 2020년 6월 19일 날 대만 역시 공매도 재개했는데 이때 외국인이 오히려 더 순매수가 더 들어왔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별로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 즉 시총 상위 대형주가 네. 삼성전자가 안 간 이유는 공매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공매도 재개되면 삼성전자는 네. 순매수 들어올 겁니다. 자, 왜 그러는지. 자, 네.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순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 이 프로그램 차익이 뭔 말입니까? 자, 이거 잘 이해해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거 들어오신 분들한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가 순입니다. 순매도가 계속 지속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순매도만 계속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위험수단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선물 매도밖에 없어요. 현물 매도로는 해지가 안 됩니다. 그럼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애들 외국계 투자자 애들은 선물 매도로만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럼 선물 매도 해지가 뭐냐? 내가 어떠한 포지션이 있는데 주식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 그럼 포지션인데 이게 떨어질 때를 감안해서 매도로 손실을 좀 보전하려고 매매를 세팅해 놓는 거예요. 이거 해외 선물 저희가 투자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외국인들의 이런 해지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식 하시면서도 파생상품 해야 된다,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린 거죠. 네. 자, 선물 매도 실제로 외국인도 선물 매도를 합니다. 선물 매도를 하는데 선물 매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현물 매도를 못 하니까 선물 매도밖에 못 하니까 선물 매도 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물 매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물을 매도를 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떨어져요. 현물은 매도를 못 치잖아요. 공매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현물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100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백오데이션이라고. 백오데이션이 되면 뭐가 됩니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요즘 주구장창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요. 이게 콘텐고입니다. 이게 이럴 때 프로그램 순매수가 나와요. 자, 지금까지 차익 순매도가 9조 9천억이 나왔어요. 누적이 9조 9천억 원이 순매도가 나온 겁니다. 자,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도가 감소하는데, 자, 보시면 이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보시면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바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지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너가 말한 게 진짜냐? 자,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자, 공매도를 이때 스탑했죠, 3월에. 네. 3월에 공매도 스탑했습니다. 스탑하고 나서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베이시스가 왜 계속 마이너스입니까? 베이시스가 이렇게 밑에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현물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 코스피 200보다 높은 거예요, 현물이. 왜냐면 선물밖에 매도가 안 되니까 선물로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선물이 계속 가격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백오데이션이니까 계속 프로그램 차익 순매도만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네. 그렇죠?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역전이에요, 이거.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총 상위주는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자, 근데 개별 종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주로 고밸류 종목들. 카카오, 하이브, 두산피어스, SKC, 포스코케미칼, 하이트진로, 지누스, GS 리테일, 고영, HLB, 알테오제, 에이스테크, 셀리버리, KMW, 레몬, 동아기업, 코리아센터, 대주전자재료, 첨보 이렇게는 현재 고평가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이 중에 현재 노란통 메신저 보유 종목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 왜 하느냐? 저는 이 고평가가 고평가로 끝나지 않고 그게 이익이 실현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있어서 저는 이것 중에 일부 보유하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대응을 할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관련주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일단 조심은 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매도에 시달렸던 셀트리온 삼형제, 무조건 셀트리온 삼형제 요즘 안 오르잖아요.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차익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대차 거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대차 거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대차 잔고를 반드시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대차 잔고가 체크가 돼. 물론 ETF나 RP 거래 때문에 대차 거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차 거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공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네. 대차 거래 중에 일부가 공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차 거래가 급증하면 그건 일단 의심해 볼 만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한국거래에서 보면 공매도 현재 돼 있는 종목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야. 결론은 뭐냐? 공매도 재개되면 삼성전자 시총 상위주한테는 호재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지금까지 안 간 이유는 공매도 때문에 안 갔다. 차익 순매수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자, 차익 거래 순매수 나오면 시총 상위주한테 다 몰릴 텐데, 네. 그럼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겠죠? 그럼 뻔한 겁니다. 자, 그다음 고밸류 종목들에 대해서 대차 잔고 확인은 필수다. 자, 그다음 고밸류 종목 중에 실적 가시성하고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수익률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노란통 메신저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응은 제가 추가적으로 올해에서 해드릴 거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내가 여기에 얘기했던 종목들 내가 단 하나라도 보유하고 계시면 들어오셔야 돼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한 공매도 종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에서 게임스탑 같은 사례가 국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막 공매도 집중적으로 한 종목 패잖아요.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 네. 지금 매수 대기 자금이 60조가 넘어요. 잘못 건너면 큰일 나요. 그래서 쉽게 공매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못 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개인 대주 제도가 개선이 됐어요. 자, 기관은 대차라고 해요. 기관은 대차라고 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노란통 메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관은 기관끼리 하는 건 대차라고 하고, 개인은 대주 제도가 있어요. 근데 대주 제도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게 매우 힘들어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좀 많이 개선했고 그다음에 공매도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들어갔어요. 그다음 업팅률 규제에 들어갔거든요. 업팅률 규제라고 해서 매수가 있는 거를 바로 공매도 때려서 공매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룰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수가 만약 밀려도 공매도 때문에 밀린 게 아니라 그냥 펀더멘탈 안 좋아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중단시켰다가 공매도 재개했던 게 딱 2번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 2011년 유럽 신용위기 때 있었어요. 둘 다 어떻게 됐냐? 공매도 재개하고 지수 올랐습니다. 그냥 올랐기 때문에 관련 없어요. 지수가 떨어진 게 이거하고 관련은 없어요. 근데 개별 정보 분명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자세히 설명 못한 부분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 QR코드 빨리 찍고 들어오시면 이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제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대차 정보 찾는지 다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주잘백에서 나왔던 이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고밸류 종목들 혹시나 화면 놓치신 분들은 우리 이제 주잘백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이 자료들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략주도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고요. 이제 빠르게 마지막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주들 주가 상승이 폭발적인데요. 조선해우 철강의 연관성 그리고 투자 전략도 함께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조선 해운 난리죠. 저희 보유 종목 중에 한국조선해양이 있어요. 이미 20%가 넘었어요, 수익이. 네. 그럼 오늘 더 올랐죠? 예, 추가로 더 올랐는데 많이 올랐었는데 지수가 밀리는 바람에 예, 그냥 약 강보합 정도 끝났습니다. 근데 조선주 더 갑니다. 네. 조선주는요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어요. 자, 왜 못 때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가서 못 사죠. 네. 그거 어떻게 사야 됩니까? 배송으로. 예, 주문해야죠 인터넷으로. 네. 그럼 인터넷 주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 타고 와요 다. 비행기 타고 오든지. 네, 자, 최근에 신조선가, 조선가가 133을 기록했어요. 2017년 최고입니다. 기록적인 중고선가 120일 기록했습니다. 주간에 일주일 동안 중고 거래가 175척 거래됐는데 이 역대 최고예요. 175척 거래된 적이 없어요. 중고선이. 100척도 거래된 적이 없어요. 네. 70척도 거래된 적이 없어요. 75척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 185척이나 거래가 됐어요. 난리 난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드라이버크 BDI 지수가 2788. 자, 2010년 이후 최고입니다. 컨테이너선 지수가 있는데 자 SCF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2979.76으로 사상 최고치예요. 자, 조선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원자재 가격까지 현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조선 뭘로 만듭니까? 철로 만들어요. 철이 필요한데 철을 생산을 못하고 있죠, 지금. 자, 철강업계 대화랑입니다, 지금. 대화랑에 와 있고요. 조선 배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자, 중국 철강 생산 제한 등 영향을 받아서 중국 빼고는 나머지가 다 지금 너무 좋아요. 자, 조선 기자재, 철강, 해운 중에 탑픽은 뭐냐? 조선입니다. 해운은 지금 많이 오른 것 때문에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선 기자재, 철강. 근데 철강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추격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에서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0%를 가지고 있는 노스필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대형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는 제가 다 설명 못 해드리고요. 네. 노란통 메신저에서 네.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략주 하나 준비가 돼 있고요. 공매도, 내일 시작되는 공매도의 고밸류 종목들, 위험한 종목들 표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해보시고요. 저희 한밤주잘백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 되셨을까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